우리가 지금 6-1, 6-2 해갖고 점 PDF 파일 두 개를 압축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양쪽으로 나눠서 6-1을 조금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진행을 하고 6-2는 쿨하게 작년에 또는 지난 학기에 찍어둔 공창컴 영상을 도적질을 해서 그거를 대신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 동네에서 이런 거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소개하는 거니까 6-1 내용이 납득이 된다면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과제 넘버2는 일단 뭐 천천히 출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 주말에 출제하지 않고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목요일 수업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지금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일단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인덱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탐독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경해 봤던 거는 컴퓨터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순차 대전제를 무조건 지켜가면서 각각의 코드를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윈도우라든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등등 친구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py 파일 만들어 놓은 그대로 언제 F5를 누르든 간에 항상 동등하게 실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순차 대전제를 지킨다 만큼이나 중요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숫자로서 다룬다. 항상 변하지 않는 개념인 수학 내지는 숫자를 써서 모든 걸 다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코드 구경해 봤고요. 그거 막 가각간간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동영상 등등도 전부 다 숫자들 덩어리로 숫자들의 나열로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고 조금씩 꺼내가지고 우리들한테 시각적으로 내지는 청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컴퓨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켜고 .py 파일 작성하고 F5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개념들이 전부 다 그걸 만약에 컴퓨터가 다루고 있다면 숫자로서 다룬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 답은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짧은 시연을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는 3 엔터 이런 식으로 할당문 적혀 있을 때 넘버에다 3을 담습니다라고 일상적으로는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얘기가 막 튀어나오고 id라는 함수 써서 id 값이라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메모리 상에서의 위치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구경해 봤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어떤 int 값 3이 메모리 위에 어디 있나 또는 예를 들면 함수 인사에 대한 함수 내용물이 어디에 있나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민증을 까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가능은 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해서 정리 슬라이드로 우리가 몇 개를 진행을 했고 아이디가 그 다음에 이름 그 엄청 커다란 숫자 막 140조 이러고 앉아있는 숫자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는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어떤 이름에다가 예를 들면 넘버라든가 초이스라든가 등등 어떤 이름에다가 그 위치 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 동네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름을 적어가면서 내가 직접 도입한 뭐 차라든가 그런 이름을 적어가면서 여기에 방금 전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나이가 지금 필요하다 라면 UAG라는 이름에다가 프로그램의 나이 값을 담아놓기로 결정을 했었으니까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값이 담겨있는 이름을 대신 적어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위에 있는 내가 지금 당장 써먹어야 되는 값을 읽어와서 다음 덧셈을 한다거나 뺄셈에서 차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프린트해가지고 출력을 한다든가와 같이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함수 내용물은 명백히 코드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수 정의 적을 때 들여쓰기에서 문장들을 적습니다. 그렇게 적어둔다 하더라도 아무튼 걔네들도 결국은 숫자가 돼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식 인풋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인풋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id 인풋 하면은 우리한테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그 자리에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성공적으로 하나를 받기 위한 코드 덩어리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 측면에 대해서도 메모리에 있는 뭔가를 실행한다와 같이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위치 값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유지하기 위해 파이썬 동네에는 사전이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dir 괄호 열고 닫고
VARS 괄호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써서 직접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커닝 페이퍼를 다시 꺼내서 두 번째 활동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그 메모리 얘기, ID 값 얘기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일단 별표를 찍어놨고 오늘은 일단 구경만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ID 3 하면 튀어나오는 엄청 커다란 숫자가 실제로는 메모리 위에 int 값 3이 어디에 있냐에 해당하는 메모리상의 위치 값이다라는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연이에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다시 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이런 할당문 적고 마지막 엔터 쳐서 실행하면 넘버 자리에는 실제로 int 값 3을 담는 게 아니라 id 3 값을 담는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id 3 값은 현재 140조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 다음에 id 넘버 하면 자 얘는 명백히 지금 함수 출식이잖아요. 함수 출식은 아무튼 수식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수식 계산한 결과값,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결과적으로 int 값 3이 나오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걔에 대한, 달리 말하면 int 값 3에 대한 id 값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 관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얘네 둘은 똑같은 숫자가 지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했던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십진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140조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16진수 리터럴을 적으려면 어떻게 적으면 되냐라고 hex라는 함수를 써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 그거 16진수로 다시 한번 말해볼래? 무슨 글자를 적으면 리터럴이 완성되니?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7FF 어쩌고 저쩌고 409F8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숫자 자체는 여러분 실습실 컴퓨터 노트북이랑 제가 앞에서 띄워드리는 거랑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요거 아이들 껐다가 켜서 다시 한번 진행했을 때도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얘를 숫자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해킹에 좀 더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int 값 3이 메모리 위에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메모리 그 자리만 털면 우리가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통장 잔고가 3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바뀐다 생각해보세요. 개꿀이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int 값 3이 메모리 위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가 매번 달라지도록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현재 넘버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int 값 3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에는 지금 3이 담겨 있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름 사전에는 지금 넘버라는 새로운 이름 바로 옆에 저 id 값 16진수로 7FF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하는 값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라는 게 지난 수업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수업에서 지금 설치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지금 말한 게 진실인지 개 거짓말인지 허위 매물인지를 판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켜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윈도우 동네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만들거나 고치거나 할 때 자주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뭔가 불길한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금 돌고 있는데 파이썬 어쩌고 저쩌고 .exe 파일이 두 개가 지금 돌고 있고 하나는 idle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하기 위한 친구, 그 위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지금 갖고 놀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넘버가 뭔지 알고 있는 애는 파이썬 저 친구입니다. 저 친구를 제가 골라서 얘를 골라서 들어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메모리를 직접 구경하고 싶은 거니까 네이티브 코드로 두고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 멀쩡히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걔한테 지금 갈고리를 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면 멈춰를 할 수 있어요.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정지를 시켜놓고 이 친구의 메모리 어느 자리에 무슨 값이 있나를 구경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저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메모리 위에 7FF 어쩌고 저쩌고 09F8 자리에는 아마도 int 값 3이 있을 거다. 3은 일단 16진수로도 3이죠. 그러니까 저 자리 딱 가면 내 눈에 3이 바로 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요 메모리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웬걸 개뿔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3이 있는 게 아니라 불길한 알파벳 F가 지금 2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검색창이에요. 자, 메모리 엄청나게 크다 그랬잖아요. 32기가면 320억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전부 다 16진수 표현이고 16진수면 말 그대로 16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아마도 뭐 64비트, 그 다음에 뭐 1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는 말 그대로 0 또는 1을 얘기하는 거고 이진수로 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바이트 같은 경우는 8비트를 묶어서 한 바이트, 1바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1바이트 하면 8비트잖아요. 그러면 8비트 하면 2의 8승이니까 25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16진수를 쓰고 있고 16진수 한 자리로는 4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의 4승이 16이니까요. 그래서 16진수로 두 자리를씩 끊어서 읽으면 여기서 지금 메모리 위에 각각의 바이트에 정확히 바이트 자리마다 정확히 숫자가 뭐뭐가 적혀 있냐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중에 정확히 ID 3에 해당하는 번째 자리에는 3은커녕 FF가 적혀 있다라고 우리한테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볼게요. 바로 옆에 보면 또 FF입니다. 8F예요, 지금. 그 다음엔 0이 4개, 8개가 있고 그 뒤에 10, 28, 02, 75, F4, 7F, 8 나오고 3은 있기는 해요. 한참 뒤에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ID 3 값을 16진수로 표현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쓰고 있는 메모리 자체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3 내지는 적어도 03이 들어있을 거다라 예상을 했는데 문 두들기고 보니까 3은커녕 FF 10진수로 치면 255가 지금 적혀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완전 헛다리 짚은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이썬 3.1, 1.5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렇게 64비트 모드로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64비트는 바이트로 치면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라고 우리가 막 부르는데 요즘은 다 64비트 쓰죠. 그 64비트라는 거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위에서는 어떤 숫자라든가 그런 걸 다룰 때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다루는 게 국룰이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옛날 8비트 컴퓨터는 숫자 하나를 다룰 때 1바이트씩 다루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2바이트씩 다루고 요즘은 이제 8바이트를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게 기본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1바이트 단위로 우리한테 끊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이제 얘를 8바이트 단위로 나한테 보여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F8번지에 있는 8바이트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전히 3은 아닙니다. FFFFFFF. 그래서 엄청 요상한 숫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8바이트를 한번 볼게요. 다음 8바이트 보면 여기는 7FF2810 같은 요상한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 8바이트는 지금 0000000008 3이라고 하는데 여긴 8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바이트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3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00000003이니까 1자리수 3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3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 형식 3은 이런 느낌으로 8바이트짜리 총 4덩어리 32바이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2바이트가 실제로 파이썬 동네에서의 인트 형식 3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끊어서 읽어보니까 지금 FFFF인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32바이트씩 끊어서 읽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봅시다. 4덩어리씩 끊어서 읽으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F8번지에 가서 검색을 했더니 요만큼이 지금 인트값 3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지금 똑같은 왼쪽 것들은 다 똑같고 가장 오른쪽 8바이트만 4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에는 5, 6, 7, 8, 9, A, B,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id 3 위치 가서 보면 요만큼 32바이트가 존재하는 거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얘네를 토대로 요 자리엔 지금 int 값이 담겨 있고 3이 담겨 있구나라고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는 지금 3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5는 더 아랫집에 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구경해 본 적 있는데 x id 3 하면 지금 F8번지예요. 그 다음에 4 하면 이제 18이 되고 5 하면 38이 되고 6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58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16진수 기준 이 공만큼 인트값 3과 인트값 4, 인트값 5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16진수 기준으로 이 공이면 10진수 기준으로는 얼마입니까? 자, 일단 16진수 기준으로 10 하면 그게 16이에요. 20 하면 2배잖아요. 따라서 32씩 지금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메모리 직접 방문했을 때 검색했을 때도 그렇게 32바이트 단위, 그러니까 가로로 32바이트인 엄청 길다란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인트값 3, 4, 5, 6, 7, 8, 9, 10 등등이 각각의 층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트값 3이 필요하다라면 저 32바이트를 항상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층에 대한 위치값만 우리가 다루기만 하면 돼요. 그 ID 값만 넘버 자리에다 담아두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int 형식 값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int 형식은 그렇다 칩시다. 다른 거 예를 들면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걔도 결국은 예를 들어 인사는 헬로 이런 식으로 5글자를 담아둔다 칩시다. 그러면 인사라는 이름에는 절대로 HELLO 5글자를 직접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HELLO라는 str 형식 값은 메모리 위 완전 다른 곳에 안착해 있고 인사라는 이름에는 그거에 대한 ID 값만 담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인사는 HELLO 알파벳 소문자 5글자예요. 엔터 치면 이제 인사하고 엔터 치면 헬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x id 인사 지금 이름 사전의 인사 자리에 id 값이 16진수로 얼마가 담겨 있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자, 이것도 역시나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id 3도 id 4도 id 5도 아닌 완전히 다른 숫자가 튀어나와야만 해요. 인트 값들은 잘 살아있고 지금 HELL로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새로 메모리 위에 올라간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 다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마취를 시키고 요걸 갖고 메모리 위를 검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검색을 하면 자, 엔터 쳐볼게요. 검색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자, 이번에도 메모리 위에 딱 그 ID 값 번째 자리를 가면 8바이트는 여전히 FFFFFFF가 뜹니다.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7FFH로 어쩌고저쩌고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바이트는 지금 5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엔 8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은 5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헬로가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게요. 어디 봅시다. 오른쪽 보시면 웬걸 A47 472BD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뭔가 이상한 암호 코드 같은 게 여기저기 적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뜬금없이 헬로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지금 커리어, 배달부란 뜻이죠. 배달부 한 분이 살고 계시고 여긴 지금 헬로 5글자가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여러분 그 문자표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유니코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혹시 아스키 코드라는 걸 구경해 본, 들어본 친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 단위로 어떤 글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칙을 정해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한 겁니다. A가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알파벳 같은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느낌표, 그 다음에 달러, 기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친구예요. 아무튼 여기 적혀있는 저 알파벳 글자들은 지금 메모리 위에 특정 1바이트를 아스키 코드로 간주했을 때 그거를 무슨 글자로 표현할 수 있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저 자리에는 HELLO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ELLO는 기본적으로 알파벳 소문자기 때문에 유니코드 동네에서도 1바이트만 가지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8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는 게 아니라
1바이트 단위로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제안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헬로는 여기쯤에 있대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는 요 5바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6865, 60, 60, 6F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H, 알파벳 몇 번째 글자입니까? A, B, C, D, E, F, G, H, 8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6, 5니까 5번째는 A, B, C, D, E입니다. 그 다음에 6C, 16진수 C예요. 그러니까 16진수로 9면 9고 10진수로 10이면 16진수로 A입니다. 따라서 11은 B고 12는 C예요. 따라서 여기는 알파벳 소문자 12번째 글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 L 소문자 L이 맞아요. 그래서 6C, 6C 하니까 LL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 글자 알파벳 O가 지금 저 5바이트에 걸쳐서 실제로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제 여기에 지금 5글자짜리 STR 형식 한 칸, 구체적인 글자는 HELLO가 담겨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 8바이트로 아까 끊어 읽었을 때 이 자리에 적혀있는 애가 걔가 정확히 몇 글자짜리 여기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이 길이가 얼마냐에 해당하는 정보가 여기에 지금 담겨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메모리 위에 있는 인트값 3 같은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때는 저 자리에 5가 담겨 있진 않았어요. 대신에 8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담겨 있는 8은 얘 다시 32바이트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자, 보면 여기는 엔간하면 다 88888888인 것 같아요. 그럼 더 올라가 볼게요. 더 올라가면 3 위에는 뭐가 살고 있겠어요? 당연히 2가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위에는 1이 살고 있고 그 위에는 0이 살고 있어요. 0은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1인 것 같아요. 그 위에는 그럼 뭐가 살고 있을까요? 0 위에는 그렇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살고 있을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양수면 8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범주 내에선 그렇습니다. 0이면 여기에 1이 적혀 있고 만약에 이게 음수면 여기는 지금 절대값이 담겨 있고 대신에 얘가 8이 아니라 A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A는 8 더하기 2입니다. 10이에요. 10진수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여기까지 파이썬 3 동네에서는 저 다세대 주택에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56까지 친구들이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일단 사실이에요. ID 값만 들고 있으면 메모리 위에 있는 인트 값 3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ELLO 5글자짜리 STR 형식 값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프린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자들 붙이기를 한다거나 등등에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지금 봅시다. 지금 STR 형식 값도 그렇고 int 형식 값도 그렇고 요 딱 그 ID 값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가장 첫 8바이트는 전부 다 000000FFF인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요게 지금 요즘 파이썬 동네에서 되게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FFFF라고 적어둬야지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용 파이썬 기준으로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하는 거 기준으로 약 재작년 정도부터 여기다가 저런 식으로 FF라고 적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파이썬 3.13 나오면서 쟤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쓰기 위한 기능들을 조금씩 붙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그러려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양수면은 8, 0이면 1, 음수면 A, 그 다음에 STR 형식 같은 경우는 여기 5글자짜리냐 아니면 몇 글자짜리냐에 해당하는 길이가 8바이트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int 값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뒤에 그래서 무슨 값이냐, 값이 뭐냐, 절대값이 뭐냐에 해당하는 숫자가 뒤에 나열돼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모든 int 형식 값들은 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int 형식 값들은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숫자가 전부 다 동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7FF로 스타트하고 2810으로 끝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헬로 5글자 할 때도 요거랑 똑같은 숫자 적혀 있었잖아요. 기하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281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백업을 한번 해둘게요.
얘가 지금 int입니다. 그 다음에 str 같은 경우는 이거 0x로 바꿔놓을게요. str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아까 전에 검색창에 있던 어디 있냐 인터랙티브에서 해놨으니까 메모리 이 자리에는 헬로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맨 앞에는 FFF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지금 이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얘는 지금 명백히 2810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알아낸 사실은 메모리 위에 인트 값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걔네들 ID 값 가지고 검색해서 찾아가 보면 맨 앞에는 FF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8바이트는 전부 다 이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 8바이트에는 얘가 음수냐, 영이냐, 양수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숫자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바이트에 그래서 얘가 인트값 뭐냐가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str 형식 값에 대한 id 값을 갖고 검색했을 때는 역시나 가장 첫 8바이트는 ff예요. 그 다음 8바이트는 이 숫자입니다. 그 다음 8바이트는 얘가 몇 바이트짜리, 그러니까 몇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인지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좀 더 뒤로 가면 예를 들면 6865, 6260, 6F 같은 그 실제 글자들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과연 저 숫자 2810이랑 5F70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그렇죠? 자, 얘는 뭘 의미할까요? 모든 인트 형식 값들은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존재할 건데 일단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저기에 똑같은 숫자들이 담겨 있어요. str 형식 값들 일단 저런 int 형식 값들과는 다른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해동을 해볼게요. 자, 우리 민증을 깐다라는 표현 해본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었죠. 타입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int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int 괄호 열고 닫고 같은 표현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사실 int도 이름입니다. 그 말은 id int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int라는 그러니까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룰 수 있고 따라서 걔도 메모리 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id를 까볼 수 있습니다. id int가 가능해요. 하면 역시나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16진수 표현으로 바꾸면 int가 지금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있는 건지 나한테 16진수로 알려주지 않을래? 하고 엔터키 치면 얘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정확히 메모리 위에 지금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 각각의 자리에 적혀 있는 숫자랑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 딱 찾아가면 일단 FF는 제끼고 바로 옆에 보면 거기에는 ID int가 적혀 있는 거예요. 또는 지금 해보진 않았지만 ID str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메모리 위에 그냥 3 하나만 딸랑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히 무슨 형식, 무슨 값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가 메모리 위에 전부 다 한꺼번에 저장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동네는 이렇지 않아요. 파이썬 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ID 값만 들고 메모리 위 방문하면 여기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나 이 숫자만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숫자가 지금 ID int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int 값 하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숫자 파악해서 이게 0이냐 양수냐 음수냐 파악할 수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8바이트를 그대로 들고 오면 내가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를 들고 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str 형식도 비슷해요. 일단 ID 값 들고 일단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ID str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 바로 뒤에 있는 8바이트가 이게 몇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냐에 해당하는 정보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모종의 방식을 거쳐서 그 뒤에 적당한 자리에 있는 HELL로 5글자를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ID 값만 들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int 형식 값도 가져올 수 있고 str 형식 값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좀 더 정밀하게는 메모리 위에 담겨있는 바로 그 형식, 그 값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동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빠뜨린 거 있나 살짝 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구경해 봤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엄청 커다란 막 숫자들 잔뜩 적혀 있는 걸 구경해 봤는데 걔야말로 진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제로 값들을 올려놓고 써먹고 있는 메모리 내용입니다. 직접 조회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id3이라든가 id hello라든가 id 인사라든가 등등 물어보고 거기서 튀어나온 숫자를 직접 가지고 검색창에 검색을 때려본 거예요. 제가 주장하기로는 그게 메모리상의 위치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실제로 검색해봤더니 일단은 결론적으로 진짜로 id3 한 그 숫자를 검색해서 딱 보면 32바이트만큼의 인트값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거기에는 진짜로 인트 형식 값이 있는 거고 진짜로 3이 담겨 있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id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id 헬로 5글자 할 때도 우리한테 숫자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숫자 갖고 방문하면 거기는 str 형식, 정밀하게는 5글자짜리 str 형식,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는 HELL로 5글자가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명백히 적혀 있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그걸 같이 적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d 값만 이름 사전에 기록해둬도 얼마든지 무슨 형식 무슨 값이든 원활하게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id 값이 진짜로 메모리상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점은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 얘기로 이제 점프하고 끝내고 과제하실 분들 하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축제를 즐기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우리 지금 파이썬 동네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형식 4가지 소개했었잖아요. int, float, str, bool 이렇게 4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은 int랑 float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식, int 등등이 있고 또는 소수점 달린 숫자를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쉽게 다루기 위한 형식, 파이썬의 플롯 같은 것들이 명백히 구분해서 존재해요. 사실 수는 그냥 수잖아요. 근데 소수점이 달려있는 애들 전용 또는 안 달려있는 애들 다룰 때 좀 더 편한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 가지 형식, 수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을 제공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일반 물리 시간에 항상 실험할 때 뭐 오차의 원인 같은 거 할 때 막 뭐 유효 숫자 막 그런 거 적으면서 이제 제출할 거잖아요. 결과 레포트 적을 때 어떤 동네에서는 그 소수부의 숫자가 얼마만큼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냐, 그 다음에 반올림 같은 게 잘 돼서 나중에 뭐 제곱한다든가 루트 씌우다든가 할 때 오차가 덜 발생하게 하는 걸 목표로 다루는 동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다뤄야 되는, 예를 들면 천문학 동네라든가 완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양자 수준을 퀀텀 닷 같은 거 다루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런 정밀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통장 잔고라든가 하면은 이제 1원 단위까지 다 틀림없이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수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다룰 거냐에 따라 인트 형식 또는 플롯 형식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도록 둘 다 마련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플롯 형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좀 더 멋지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래픽 카드를 다루는 수업이라든가 인공지능 분석하는 수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플롯 형식을 더 자주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숫자 하나를 골라보세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인트 형식 값을 고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요 순서 얘기를 할 건데 얘도 숫자랑 관련된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얘기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 지어놓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숫자는 세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몇이냐, 16진수로 20대냐, 30대냐. 그 다음에 A, 알파벳 소문자 A가 몇 번째 글자냐. 아스키 코드 상으로 방금 전에 봤을 때 6, 5가 알파벳 소문자 E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6, 1, 16진수 기준으로 6, 1이 알파벳 소문자 A구나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알파벳 대문자는 6으로 시작하지 않고 4로 시작해요. 그래서 4, 1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알파벳 대문자 A가 됩니다.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숫자가 더 작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보물과의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냐. 얘는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직선거리를 알려주고 있죠. x5차 제곱하고 y5차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여러분들한테 게임용 함수가 지금 위턴값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등과 같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세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는 뭔가의 절대적인 양을 상징합니다. 일반 물리 시간에도 나오죠, 이런 거. 절대적인 양, 예를 들면 개수라든가 아니면 질량이라든가 그런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등급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과제 지금 열심히 제출하고 있잖아요. 과제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냈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각 들고 있는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과제를 몇 등으로 냈냐에 해당하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를 추가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얘는 절대적인 숫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상대적인 숫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과제를 1등으로 냈냐? 그래, 이제 검증을 한다 칩시다. 내가 이제 과제를 1등으로 냈다 라는 주장을 검증하려면 다른 친구들이 과제를 냈냐, 만약에 냈다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냈냐를 전부 다 확인해서 나보다 빨리 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0명이면 드디어 내가 1등으로 과제를 냈구나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숫자랑 다 비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몇십 몇 분 몇 초가 몇 등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숫자냐, 그 몇 등에 해당하는 숫자를 새로 파생을 할 수 있고, 얘는 상대적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합을 한다고 전부 다 상대적 숫자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뭐 그건 그렇게 놔두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순서 개념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순서 내지는 몇 번째라는 의미를 띠는 단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일단 저는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학기 시작해서 이제 반편성 끝나면은 학생들, 그 어린이 친구들 전부 다 맨 뒤에 일렬로 쓰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제 자를 들고 너 지금 앞 뒤에 있는 친구보다 크니까 네가 더 뒤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키 순서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키 작은 친구들은 앞에 앉고 키 큰 친구들이 뒤에 앉도록, 되게 반인륜적인 처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리를,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그런 식으로 자리를 앉히시는 선생님들이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친구는 뭐 일찍 키가 크기 시작해서 막 같은 학년 같은 반 아래에서도 막 키가 막 서로 20cm 넘게 차이 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등수를 뒤로 잡혀가지고 선생님과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불편한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키 순서보다는 좀 더 낮지만 여전히 가끔 억가를 당하기 쉬운 나이 순서, 장유유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 순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 친구들 2, 4학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언젠간 군대 갈 거잖아요, 남학생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입학했을 때, 입대하고 초반에 이등병 시절에는 자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숫자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나오래요. 나와서 일하래요. 곡괭이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거지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이것만큼 완벽한 사회제도가 없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영위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 계급 순서 정도로, 기수 순서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진병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군대 갈 때쯤엔 더 많은 게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제 시절을 방금 전 건 잊으셔도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숫자가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나의 처우가 달라지는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키가 몇 센치냐일 수도 있고, 나이가 몇 살이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학번이라든가 군번 같은 게 얼마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숫자들이에요. 저런 숫자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등수가 결정된다. 그런 순서 개념 자체는 상대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몇 번째 순서냐라는 거를 알려면 여러분이 몇 가지 정보들을 추가로 가져가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출석부 출력하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출석부 기본 세팅이 일단 단과대 가나다 순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같은 단과대 안에서는 이제 학번 순으로 들어가요. 근데 교수님이 원하시면 생 학번 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번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2, 4학번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과 이사학번 안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3월에 입학한 이사학번 친구들 안에서는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학번을 매겨요. 다만 우리 학번이 10자리잖아요. 9자리는 그렇게 매기고 마지막 10번째 자리만 이제 소위 검사수라고 해서 특정 함수 안에다가 자릿수별로 잘라서 입력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0의 배수가 무조건 튀어나오도록 하는 숫자 하나를 추가로 입력을 해서 10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번 잘못 입력한다거나 하면 바로 오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ISBN 책 번호라든가 등등도 그런 게 마련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나랑 이름 되게 비슷한, 내지는 아예 동명이인인 동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나랑 학번은 아마도 10일만큼 차이 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내가 몇 번째 순서냐, 출석부에서 몇 번째로 이름 불릴 것이냐를 알려면 여러분은 지금 전체 학생이 누구누구 있냐, 그러니까 순서를 매길 전체 집합, 보통 U라고 표현하죠, 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숫자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입학하면 한 명 한 명마다 서로 다른, 동명이인한테도 당연히 서로 다른 학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나중에 단과대 이름도 똑같고 그 다음에 학년도 똑같고 할 때, 이름도 똑같고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있는 100% 무조건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재학생 친구들한테 서로 다른 학번을 부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 안에 있는 두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숫자를 어떤 규칙을 적용해서 비교를 할 거냐예요. 예를 들면 우리 키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다고 치면 키 작은 친구가 앞에 오도록 할 거냐, 키 큰 친구가 앞에 오도록 할 거냐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분이 먼저 들어갈 거냐, 먼저 숟가락을 들 거냐, 나이 적은 친구가 먼저 숟가락 들 거냐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번 같은 경우 출석부 할 때는 보통은 학번이 작은 친구들, 따라서 고학번인 친구들이 먼저 출석을 불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과대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가나다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공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먼저 불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자,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학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사학번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기라고 얘기하면서 너랑 나랑 같은 날 입학했으니까 비록 학번은 다르지만 너랑 나는 친구야 라고 이렇게 서로 동등하다라고 가정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학번 친구가 너 옆에 앉아있는 이사학번 친구한테 너 혹시 학번이 뭐니라고 물어본 다음에 야, 내가 너보다 학번이 11만큼 더 높으니까 내가 선배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싸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컴퓨터 동네에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컴퓨터 동네에서 우리가 값을 담아서 나중에 꺼내 쓴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변수를 보통 자주 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수라는 친구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넘버에다가 3이랑 5를 한꺼번에 담는 게 기본적으로는 막혀 있어요. 넘버는 3 한 다음에 넘버는 5 하면 3이 담겨있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습니다. 물론 정밀하게는 ID 5 값을 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공동순위인 친구들에 해당하는 두 숫자를 둘 다 담아둬야 된다, 둘 다 다뤄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변수 하나만 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괜찮아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변수 2개를 도입하는 거예요. 초이스 1, 초이스 2, 초이스 3. 우리 지금 별 생각 없이 잘 하고 있잖아요. 인풋 3번 호출해서 저 사람이 입력한 숫자 3개 엔터 친 거 입력 받아갖고 한꺼번에 모아서 G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데이터를 몇 개 다뤄야 되냐,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이름들 딱딱딱 미리 할당문으로 준비해 두고 각각 따로 담아가면서 사용하면 돼요. 자, 사용자한테 숫자를 3개 입력받는 거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사용자한테 숫자를 250만 개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선택지가 있는 게 아마도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새로운 형식을 이제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6-2에서 등장할 겁니다. 얘는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식. 칸이란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식, 얘도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 값을 메모리 위에 하나를 일단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이름에다 담아놓고 예를 들면 초이스 1, 2, 3 대신에 초이시즈 같은 느낌의 복수형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름에다가 그 뭔가 여러 칸짜리를 담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써서 그 여러 칸 중에 내가 원하는 칸 하나씩 골라가지고 각각의 자리에다가 적절한 값을 순서대로 담아둔다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 칸이란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일단 영어로는 objec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object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분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막 그런 소리를 한국말로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객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요 칸이라는 단어, 아니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엄청 옛날 20세기 한 1970년도 정도에 도입했었던 가장 원초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칸이라는 단어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은 세기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20세기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오브젝트라는 단어에 붙이는 의미랑 지금 여기서 다루는 칸이랑은 조금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진짜 오브젝트의 의미는 훨씬 복잡해서 그 애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긴 어렵고 아무튼 간에 칸 하면은 요거는 뭐 순 우리말이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만 좁혀놓고 우리는 다루도록 할게요.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칸이 뭐냐?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당한 메모리상의 영역을 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int 한 칸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다세대 주택 구경해 봤잖아요. id 3 해갖고 그걸 가지고 조회해서 방문하면 거기엔 지금 int 값 3 하나가 담겨있는 int 한 칸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헬로가 담겨있는 str 한 칸도 존재할 수 있고 인사 함수 덩어리가 담겨있는 함수 한 칸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칸은 메모리 위의 영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는 형식과 값이 한꺼번에 관여하는 동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우리 아이디 호출식 적어가면서 직접 어떤 칸이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구경해 봤다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id 3을 계산하면 메모리 위에 반드시 있을 int 형식 값 3이 담겨있는 칸에 대한 id 값을 위치 값을 조회해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id 값을 여러분이 직접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메모리 위에 칸, 이 오브젝트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개념이라든가 칸 개념 등등은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전을 손에 들고 그때그때 적절히 기록해 가면서 아는 이름 모르는 이름 구분해 가면서 자동으로 잘 처리하도록 잘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두고 이 설명의 첫 줄 칸이 뭐냐?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합한 메모리상의 영역이다 정도까지만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래 칸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6주차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파이썬 동네의 변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변수는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값을 3개 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3개를 도입을 해서 적응을 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경해 본 바로는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정도로 친구 정도로 좀 더 정밀하게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메모리 위 int 값 3이 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돼요. 절대로 3 그 자체를 담지 않습니다. 32바이트나 돼요. 그거 담지 않아요. 그다음에 할당문 넘버는 인사 엔터 같은 걸 실행하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함수 인사 내용물이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딨냐? 그 내용물이 담기는 칸에 대한 id 값을 담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각각의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를 방문하면 툭툭 두들기면 그 메모리 상의 위치에는 int 값 3 또는 인사 함수 내용물이 들어있는 각각의 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칸에는 여기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가 같이 적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id int 제대로 다세대 주택 층층마다 다 적혀 있는 거 확인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id 값만 들고 가면 칸이 무조건 나와요. 그 칸에는 여기에 무슨 형식, 심지어 길이가 몇이고 그래서 값이 뭐냐 등등 모든 정보들이 다 모여서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id 값만 이름에다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담아 놓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자리는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가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이름이랑 id 값들의 관계를 사전을 써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름 사전에 그 이름 자리 정도로 서술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랙티브 켜주시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이런저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 저랑 같이 적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지금 벌써 쿵짝거리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뭐 합니까? 노천극장에서. 아무튼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같이 한번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단축키는 하나를 소개를 해줄게요. 지금 제가 볼게요. 얘는 지금 예를 들면 인사가 뭔지 알고 있는 애고 넘버가 뭔지 알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름 사전에 저런 이름이 등재돼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나중에 네임 에러가 뜨거나 안 뜨거나 등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지금 이 친구를 청초한 상태로 다시 리셋을 하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오른쪽 위에는 X를 눌러서 껐다가 다시 키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트롤 키랑 F6을 누르면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 얘가 하면서 검은색 선을 그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새로 만든 거예요. 재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알고 있던 넘버조차도 모르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X 버튼 눌러서 껐다 키기 귀찮다. 지금 요상하게 동작하는데 파이썬 인터프리터 통째로 지금 재부팅 시켜버리고 싶다. 우리 데스크탑 리셋 버튼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F6으로 간단하게 소프트 재부팅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재부팅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거 저랑 같이 적어볼게요. 아이고, 일단은 Alt P 같은 걸 쓰면 빠르게 적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요 애들을 적어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3하고 엔터 치면 늘 똑같은 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 값에 대한 16진수 표현 알려줘 하면 나한테 str 형식 값을 줄 거예요. 역시나 지금 방금 전이랑 다른 숫자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VARS 하면 지금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이 담겨 있고 그 이름 가지고 내가 어떤 느낌의 값들을 꺼내와서 쓸 수 있냐를 알려줘요. 일단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이상한 이름들만 적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헥스, ID, VARS, 호출식을 적고 엔터를 쳐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살짝 구경해 본 바로는 자 이제 여는 괄호를 3개 적었어요. 이제 닫는 괄호 3개를 적어서 짝맞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닫는 괄호를 적을 때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방금 전에 적은 닫는 괄호가 어느 여는 괄호에 대한 닫는 괄호냐를 이렇게 음영으로 짤막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헥스 맨 처음에 적고 스타트 했으니까 헥스에 대한 닫는 괄호 적은 게 확실하다 싶을 때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VARS 괄호 닫고 하면 나한테 그 이름 사전인가 뭔가 하나를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이름 사전이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디에 담겨 있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봤다 봐주시면 매우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이름 사전이라는 친구는 항상 메모리 위에 동등한 위치에 존재할 거예요. 마치 3이 동등한 위치에 존재하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름 2개를 등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을 2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함수정이고 하나는 할당문입니다. 이전에 살짝 소개를 했는데 할당문은 새로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초이스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코드 덩어리에 이름을 붙여갖고 우리가 나중에 손쉽게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아니면 개인 괄호 열고 닫고 우리 지금 과제 넘버1 목표죠. 와 같이 저기에 있는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해보고 싶네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하는 함수정이라는 문장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넘버는 3 엔터 늘 적듯이 빠르게 적을 수 있겠죠? 오타를 냈어요.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함수정의 같은 경우는 df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콜론하고 엔터를 치면 나한테 점점점 하면서 얘가 아마 더 할 말이 있겠지. 이제 인사의 내용물을 나한테 알려주겠지 하고 엔터키를 한번 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얘가 지금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줬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그대로 다음 줄 내용물에 해당하는 이런 느낌으로 엔터를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는 인사는 헬로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엔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전히 지금 점점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이 인사라는 함수가 문장 하나짜리인지 2개짜리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어쩌면 요 뒤에다가 뜬금없이 뭐 넘버는 5하고 엔터를 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가 인사의 마지막 내용물이라서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물을 두 번째 문장을 적고 싶다면 지금 다시 키보드 치고 엔터를 치면 돼요. 또는 여기까지가 함수 정의 내용물 끝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마지막에 엔터 한 번 친 다음에 엔터를 바로 한 번을 더 치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친구는 들여쓰기 한 내용물 한 줄짜리구나 라고 파악해서 이 두 줄을 통째로 들고 가서 실행해줘요. 왜냐? 저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니까요. 함수 정의니까요. 그래서 저 함수 정의를 지금 실행을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인사 괄호열고 닫고 하면 헬로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인사라는 이름을 이 친구가 사전에 기록을 해뒀다는 거고 메모리 어딘가에는 헬로를 출력한다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함수 한 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지금 호구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각각 메모리 위에 어디에 뭐가 있냐. 3은 지금 메모리 위에 아까랑 동일한 자리에 있어요. 넘버에는 3을 담았습니다.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현재로서는 수식 리터럴 3을 계산한 결과값과 똑같이 나오면 정상이에요. 인사는 지금 당연히 3이랑은 완전 다른 위치에 함수 내용물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름 사전은 저 위에서랑 동등한 위치에 담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조금 요상한 느낌의 할당문을 실행할 겁니다. 넘버는 인사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얘는 의미 관점에선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 값을 넘버에 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사는 지금 함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버는 인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할 건 없어요. 수식이니까요. 엔터를 치면 문제는 나지 않아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헥스, id, 넘버 하면 일단 아까랑은 다른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하게 헥스, id, 인사를 한 거랑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을 넘버에 담았으니까 당연히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id 값을 그대로 담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의 이름 사전은 원래 꽂혀있던 그 자리에 저 같은 경우는 5900 여러분은 숫자 다를 수 있어요. 에 그대로 꽂혀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지금 모니터에 꽤나 다양한 id 값들에 대한 16진수 표현 작은 따옴표로 지금 보이고 있죠? 가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눈여겨보면서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귀찮아갖고 작년도 슬라이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3.11이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똑같더라고요. 3.13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종강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는 꽤나 다양한 id 값들이 지금 적혀 있어요. 걔네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림을 간단하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는 엄청나게 넓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인트 한 칸 32바이트 되게 좌우로 넓죠? 이런 식으로 구경이 났는데 자 32GB짜리 램이 꽂혀 있다라면 그런 32바이트짜리 인트 한 칸이 10억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32기가니까 기가면 10억이란 말이에요. 메가면 100만이고 킬로면 1000입니다. 그래서 1000에 3승 한 다음에 32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20억이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메모리 엄청 넓은데 어떤 곳에는 지금 이름 사전 한 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는 지금 함수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프린트 헬로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딘가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는 다세대 주택이 존재해서 거기는 지금 1, 2, 3, 4, 5,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5 막 그런 애들이 지금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름 사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이름들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넘버라는 이름, 인사라는 이름이 그 사전에 등재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각화를 해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저 당시에 .pdf 파일 만들 때는 id 값이 저 모양이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실행한 숫자랑도 당연히 달라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윈도우 버전이랑 맥 버전이랑 리눅스 버전도 숫자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윈도우 버전은 보통은 7FF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1러 쪽으로 시작하는 조금 작은 숫자가 나오면 그게 매우 정상입니다. 그게 윈도우 특이에요. 아무튼 간에 맥을 쓰거나 하는 친구는 그런 양상을 거의 관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동등한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는 지금과 동등한 근데 조금 다른 값이 앞으로 출력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름 사전 또 역시나 메모리 위에 존재해요. 이름 사전 한 칸을 우리가 아까 전처럼 갈고리 걸어서 메모리 검색해가지고 구경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얘는 str 형식 한 칸에 비하면 이름 사전 한 칸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메모리 위 이름 사전 자리, vars 위턴 값의 자리는 그냥
진짜 책 한 권이, 사전 한 권이 꽂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림을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얘를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 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 이름 사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를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맨 처음 파이썬 인터프리터 켰을 때는 그 시점에는 메모리의 칸들이 이런 느낌으로 배치돼 있어요. 일단 맨 처음부터 이름 사전은 한 권이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3, 4, 5, 6, 7, 8 걔네들도 처음부터 잘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에는 일단 VARS에서 까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만 잔뜩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걔네가 정확히 뭔지는 지금 시점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할당문의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메모리 위에는 이제 원래 인트 값 3이 있었으니까 걔는 그대로 존재하고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를 하게 돼요. 사전에 원래 넘버란 이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죠. 여러분 지금 VARS 엔터하면 나옵니다. 아무튼간에 넘버는 지금 등재를 하게 되고 그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 오른쪽에 지금 저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었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 값, 달리 말하면 ID 3값이 적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368이라고 적혀 있고 그 메모리 위에 2368번지 자리에 가면 거기에 지금 인트 값 3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절대로 저기다가 3 한 글자 적지 않습니다. 자, 함수 정의도 비슷해요. 함수 정의 실행이 끝난 시점에는 일단은 확실한 건 새로운 이름 인사가 등재될 거예요. 아까 전처럼 ID 값을 적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자, 넘버는 3 엔터 칠 때는 인트 값 3은 이미 메모리 위에 존재했어요. 따라서 걔에 대한 ID 값만 이름 사전에 적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원래 인사가 뭔지 몰랐어요. 헬로를 출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젠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인사 괄호를 닫고 하면 헬로 출력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함수 정의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은 먼저 메모리 위에 적절한 칸을 잡고 거기다가 함수 내용물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게 돼요. 새로운 함수 한 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발급한 ID 값을 이름 사전에 인사라는 이름 등재하면서 오른쪽에 기록을 해둡니다. 그럼 나중에 인사라는 이름 사전에서 찾으면 ID 값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걸 토대로 메모리에 지금 함수 정의 실행하는 동안 적어둔 이 숫자들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거기 있는 숫자만 읽어도 얼마든지 나중에 화면에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었던 헬로 5글자를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숫자로 잘 올려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이랑 차이점은 3 한 칸은 미리 존재했기 때문에 또 만들지 않고 함수 내용물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한 칸을 만든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인사가 잘 등재돼 있을 겁니다. 언제? 함수 정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이 있었어요. 얘는 넘버는 인사 엔터입니다. 자, 얘는 이 할당문 실행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하냐 생각해 봅시다. 자, 수식 인사 계산하면 지금 요 헬로 출력한다 그 코드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의미 관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넘버에다가 지금 인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 넘버에 대한 함수 덩어리가 생기는 거냐? 라고 여러분이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자,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은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름 사전에 인사 오른쪽에 담겨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사 계산하면 ID 값이 이거 나온다가 사전에 적혀 있는데 그걸 그냥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다 옮겨 담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 함수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걔가 복사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해당하는 이슈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선 이때 무조건 복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넘버는 인사 엔터 치면 단순히 이름 사전에 인사 오른쪽에 적어놨던 그 ID 값을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 복붙을 해서 담아요. ID 값만 복사를 해서 이름 사전에다가 옮겨 적기만 합니다. 그렇게만 해둬도 나중에 넘버 계산하면 이유 9080이라는 숫자 튀어나와서 헬로 출력할 수 있어요. 인사라는 이름을 써도 똑같은 ID 값을 받아서 헬로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D 넘버랑 ID 인사가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 게 맞으니까 메모리 위에 있는 동등한 함수 한 칸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상황도 다들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식 넘버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id 값만 튀어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식 넘버 더하기 5와 같은 식으로 그 수식을 다른 수식의 좌항, 우항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면 그때 이제 그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가서 int 형식 3을 가져온다든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id 값만 내 손에 들고 있다가 그걸 토대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메모리 방문해서 적절한 값을 가져와서 다음 작업에서 활용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메모리를 방문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넘버는 인사가 아니라 넘버는 인사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상황이라면 걔는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수식 인사를 계산하고 메모리 가서 아 이게 함수가 맞구나 판단하고 내용물 실행하면 이제 헬로 5글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걔의 리턴 값을 최종적으로 넘버에 담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 건 잊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름, 이름 엔터만 치면 그때는 단순히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 자리에 id 값만 복붙해서 적는 작업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별표를 찍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식이라 생각한다면 정상이에요. 방금 전 봤던 그 메모리라든가 그런 것까지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지금 뭐 칸이니 붉은 글씨 이런 친구들은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는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방금 살펴봤던 그 그림을 지금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이란 친구는 실제 모습은 엄청 복잡하니까 그냥 진짜 책 한 권 꽂혀 있다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챙겨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름 얘기하고 아이디 값 얘기하고 걔네들에 대한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이름 사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 사전은 영한 사전이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말 뜻을 기록해 두는 거라면 이름 사전은 어떤 이름에 대한 아이디 값 하나를 기록해 두기 위한 사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들, int 값 3, 헬로 5글자, 인사, 함수 덩어리 등등은 전부 다 절대로 이름 사전에 있는 그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버 자리에 직접 담기지 않아요. 걔네들은 완전 다른 곳에, 이름 사전이랑 다른 완전 다른 곳에 각자만의 칸에 담겨 있어요. 대신에 이름 사전에는 그 칸에 대한 아이디 값만 딸랑 담아두는 겁니다. 지금 아이디 값이 140조 막 이렇게 크게 나와서 골치 아프긴 한데 그게 애국가 4절보다는 짧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int 형식 값 다루고 있다 보니까 3이 140조보다는 훨씬 작은데 그냥 3 쓰면 안 되나라 생각하는데 다른 형식 값들 생각해 보면 그냥 저런 140조라는 숫자가 훨씬 더 가벼운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들은 기본적으로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게 아니라 직접 등재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위 각자만의 칸에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름 사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이름 등재하거나 넘버 오른쪽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적거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이름 오른쪽 자리에 적혀 있는 id 값을 갖고 메모리 위 특정 칸에 담겨 있는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할 만한 의미 있는 값 3, int 값 3이라든가 헬로 5글자라든가 인사 내용물이라든가를 얼마든지 필요하면 꺼내와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하면 메모리랑 관련된 얘기, 칸이랑 관련된 얘기, 위치랑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름이랑 관련된 얘기의 종합이 끝이 나요. 그래서 여백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인덱스란 말이죠. 아직도 등장 안 했어요. 지금 76번째 슬라이드인데. 자, 이제 요 정도 백그라운드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형식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형식이냐면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다룰 수 있는 형식입니다. 자, int 형식은 확대해서 보면 3 또는 4 또는 5 아무튼 숫자,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그렇죠? 플롯 형식은 소수점 달린 숫자 하나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그런 애들 말고 id 값, 아무튼 숫자죠. 이런 숫자 값들을 여러 개를 내용물로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숫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ID 값들이고 따라서 다른 어딘가, 메모리 다른 어딘가에 있는 칸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름 사전이 바로 이 형식에 해당하기는 해요. VARS 하면 나한테 사전, 지금 메모리 위에 꽂혀 있는 그 사전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 사전의 민증을 까면 이름 사전의 형식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름 사전도 역시나 여러 ID 값을 우리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메모를 해뒀다가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꺼내와가지고 그걸 토대로 메모리 위에 있는 3을 가져온다거나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ID 값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쟤는 너무 복잡해요. 저거보단 간단한 걸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칸들을 그냥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름 사전 자리에도 ID 값들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다루기는 너무 어려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새로운 형식을 상상하고 있는데 그 막 메모리 가서 막 확대해서 구경하면 단순히 ID 값들만 줄줄이 나열돼 있는 거예요. 8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 ID 값 보면 얘는 지금 2368, 2388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지금 ID 3값이 담겨 있고 여기는 ID 4값이 담겨 있구나 라고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형식을 지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자, 다른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요거는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잘 확대해서 보면 H 한 글자랑 I 한 글자가 들어있는 그런 형식을 상상을 해봅시다. 자, 얘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확대해서 봤던 STR 형식이에요. STR 형식은 자, ID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얘는 글자들 하나하나 알파벳 소문자라든가도 얼마든지 일단 유니코드를 쓰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이에요. STR 형식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확대해서 봤을 때 68, 65, 60, 60, 6F가 순서대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는 확대하면 진짜로 알파벳이 튀어나옵니다. 숫자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STR 형식 한 칸에 대한 ID 값을 예를 들면 MSG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쓴다거나 해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렇게 써왔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저렇게 확대해서 보면 글자가 하나하나 적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반면 ID 값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 ID 값이 각각의 자리에 적혀 있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ID 값이 여러 개 담겨 있어요. 그것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ID 값 하나를 골라갖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름을 적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your age 값을 가져와야 되냐, my age 값을 가져와야 되냐는 결국은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여러 ID 값들 중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 수식으로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손에는 최종적으로 여러 ID 값들 중에 하나를 쥐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쥐을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걸 들고 메모리 방문하면 인트 값이든 함수 덩어리든 글자들 str 형식이든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파이썬 동네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각각의 ID 값들에 대해서 왼쪽에 뭔가가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X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으면 우리가 X 또는 Y 둘 중에 하나를 직접 적으면 돼요. .py 파일에. 그러면 각각의 X 오른쪽에 적혀있는 ID 값 또는 Y 오른쪽에 적혀있는 ID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ID 값들만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 ID 값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골라갖고 지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여러 애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골라갖고 가져올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는 각각의 ID 값 바로 왼쪽에 이름이 차곡차곡 무조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궁금하다면 dir 하면 검색도 때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를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각각의 자리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애들 중에 하나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각각의 자리를 구분해서 부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이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자, 몇 번째 칸에 담겨 있는 ID 값을 가져올 거냐에 해당하는 순서 개념을 써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얘기하는 인덱스 개념의 실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친구 내지는 맨 뒤에 있는 친구 이런 느낌으로 몇 번째 칸에 담겨 있는 ID 값을 가져올 거냐를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게 인덱스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자 어떤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줄줄이 뭔가 칸들을 내지는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그런 형식 값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칸들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한 칸만 골라가지고 거기 담겨있는 값을 가져온다든가 거기에 새로운 값을 담는다든가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칸이 몇 번째냐에 해당하는 그 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써서 여러 칸들 중에 딱 내가 원하는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덱스 개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6-1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6-2에서는 이 인덱스 개념을 파이썬 동네에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준비되어 있나, 그 다음에 방금 살짝 강조했던 ID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형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 형식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영상 구경해 보시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6-1이 끝나요. 그 다음에 지금 4시 반이잖아요. 거의 정시 퇴근이죠. 이 정도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축제 즐기러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일단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과제 넘버원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도 지금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 갑시다. 자, 출석 못 찍었다라면 저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